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련된 두 가지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 뉴스를 첫 번째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디딤돌 대출도 제한을 하겠다.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와서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내린 거 맞냐?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말이 돼? 기준금리 내렸잖아. 그런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됐다. 우리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많이들 기대했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대출금리도 내려갈 테고 시중에 돈도 더 풀릴 거고 야 주식도 오를 거고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고 대출 받기도 쉬워질 것 같고 너무 좋은 미래를 다들 상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춧가루를 팍 뿌리듯이 시중 4대 은행의 고정금리 올라버렸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하단부가 올랐다. 하단부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신용등급 1등급에 엄청 뭐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다 좋아. 그래도 낮은 이자로는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금리만 그러냐? 변동금리는요. 상단 하단이 전부 다 올랐어요. 특히 상단은 6.5%가 넘었답니다. 상단이란 뜻이 뭐냐면 조금은 내가 신용도가 떨어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 상단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돈 빌리기 어려워졌고 돈을 빌렸을 때 기회비용이 커졌다. 왜 그래? 하고 봤더니 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픽스가 뭐냐면요. 뭐 시중의 메이저 은행들이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자 받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붙여야 돼. 이러면서 만든 게 코픽스예요. 기준금리 중에 하나입니다. 코픽스도. 이게 올랐다. 정말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내렸는데 시중은행은 올려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각자 담당자들 말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먼저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야, 이거 X 되는 수가 있겠다. 이거 머리 아픈데. 야, 은행, 금융권, 니네들 알아서 관리들 좀 잘 해봐. 문제 안 생기게 좀 하라고. 금리 좀 올리든가 뭐 하든가. 그런데 말이야. 부동산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몰리게끔 유도는 하면서 적당히 해라. 에? 이러면서 금융권을 말도 안 되게 압박을 하고 있다. 아무튼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뭐 가상금리 올리고 감면금리도 낮추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고 은행은 어떻냐? 은행 여러분 기준금리 내린 건요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다 예측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대감 반영해서 우리 전에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금리는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출 금액이 지금 너무 큽니다. 우리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관리할 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행이 좀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야, 이놈들아. 금리 올릴 거면 대출 금리를 올릴 거면 예금 금리도 좀 올려줘라. 왜 예금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출 금리만 올리냐? 왜 니들 돈 버는 거에만 그렇게 자식들아. 에휴, 도둑놈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중앙은행 우리 총재님, 여러분, 은행이 무리하게 목표치를 넘어서 가계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앙은행은요,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 물가 잡았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우리 잡았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낮췄고요. 우리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업어주고 재워줘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 은행, 중앙은행 각자의 입장인데 제가 판단한 현 시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 육박하는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더욱더 높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직도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요. 우리는 이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0.25%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고 대출받기 편해지고 그게 아니고요. 아직도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다.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이요. 지금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상황에서 올라도 문제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떨어져도 문제인 이유가 기존에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매하셨던 분들, 이분들 아파트를 담보물건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보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면 금융권도 비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뉴스에는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빌라, 원룸 이쪽 지금 나간 돈들, 대출 나간 돈들 리스크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쪽도.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 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은행에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직장을 잃으면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러기 때문에 은행은 금리를 오히려 올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솔직히 경고를 해주고 싶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발생을 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의 속사 정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간단합니다. 지방도시 미분양 해결을 위해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이쪽을 지금 두드러 패고 있죠. 간단합니다. 지방도시 이쪽 해결하려고. 은행. 아, 우리 정부 따라가야지. 대한민국 정부 모셔야지. 따르는 척 하면서 꿀 빨고 있죠.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아, 우리는 우리 역할 다 했어. 몰라 이러고 있고요. 아, 이 사람들 일단은 뭐 변명들은 다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터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할 거냐. 국민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투기입니다. 투기.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다. 국민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 금융권은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 니들이 문제다. 니들의 그 허영심과 투기심이 문제가 된 거다. 따라서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된다. 국가는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문제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고통을 짊어져라. 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뉴스여서 첫 번째 뉴스 전달 드리고, 두 번째 뉴스가 더 무서워요, 저는. 자, 디딤돌 대출 5억 원대 아파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서민용인데 왜 건드냐. 이거 디딤돌 대출 하나만 놓고 봐선 안 될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디딤돌 대출이 뭐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절반 가격인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것도 초저리로. 이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그런데 이걸 뭘 건드렸다는 거냐? 자, 먼저 5억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구매가 불가하다. 야, 이거 한도를 올려줘라. 서민도 먹고 살자. 5억 가지고 니들 한번 서울에서 아파트 사봐라. 막 예전부터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최근에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5억이 아니고 그 이하로. 뭐야? 서울 경기엔 절대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허그라고 있죠. 이쪽에 공문을 보내고 허그가 시중은행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고요? 디딤돌 대출 제한하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니네 장난 쌈치기 하냐 지금.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 막 뭐라고 하니까는
18일 날 국민 여러분,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유예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5일 정도 지나서 23일 날 여러분 비수도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방도시는 살리겠다. 비수도권은 제외를 해주겠다. 그런데 수도권 니들은 죽어 나가봐라. 그쪽에 아파트 살 생각 말아라. 니들 돈 지방도시로 흘려보내라. 이렇게 입장을 변경을 한 겁니다. 여기서 비수도권 이 단어의 모든 답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지금 지방도시 상황입니다. 서울은 로또급 막 이러는데 지방은 미분양 적체. 지방 미분양 90%까지. 와, 심각하죠. 이쪽에다가 돈을 흘려 보내겠다 이겁니다. 서울 경기 틀어 막아버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선택을 할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자, 네모, 기업이 있고요. 세모, 국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은 이미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크고. 그러면 지방도시로 돈을 흘려보내서 기업은 살리고 국민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나서 예전 IMF와 같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기업이라도 살아 있어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이 특히 메이저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해외 건설 사업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국민들이 무너져 내리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진짜 무서운 상황이 이미 다가왔다. 그 속에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전달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가지 사건들, 답답한 일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